네, 제 옆에 민원연 신미희 사무처장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진작 모셨어야 되는데. 아니요. 저 처음 나오신 거죠? 네, 예. 왔는데 반갑습니다. 네. 네. 여러 가지로 활동도 많으시고 고생이 많으시다는 얘기를 잘 듣고 있습니다. 네, 요즘에 언론 문제가 글쎄 말이죠. 너무 심각하고요. 너무하니까. 네, 그리고 또 윤석열 정부, 이제 정부라 하기도 참 정권이 지금 윤석열 집단 그래도 됩니다. 저희 방송에서는 뭐 하고 싶은 말 다 하셔도 됩니다. 윤석열 정권의 이 공영방송 중심으로 언론 장악 죄송합니다. 언론 장악 문제가 매우 심각해서 또 이제 언론 단체들 또 현업 단체들 뭐 하루에도 저희가 정말 요즘에 일일 성명 그래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오늘 이동관 청문회가 이제 한 잠시 뒤에 시작될 텐데. 그죠. 10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제 소회부터 좀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이 지금 저희 방송통신위원장 이게 이제 인사청문회인데 이번 방송통신위원회가 6기예요. 이제 5기가 끝나고 6기인데 그 5기 체제를 강제로 이제 축출을 했습니다. 한상혁. 그렇죠. 방통위원장을 지금 그 기소됐다는 이유만으로 재판 과정도 거치지 않고 면직이라고 칭했는데 그건 사실은 이제 강제 해임이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지금 방송통신위원회도 지금 기형적 구조로 여권 추천 위원 두 분이 모든 걸 지금 의사결정을 일방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이 와중에 방송통신위원장 후보로 지명된 분이 이동관 지금 대통령실 특보인데 이분이 이명박 정권 시절 언론 탄압, 언론 장악 이게 장본인이거든요. 이분이 또 귀환을 하셔가지고 지금 청문회를 앞두고 있는데 지금 언론 단체에서 특히 기자협회에서 여론조사했는데 뭐 80% 가까이 기자들이 반대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뭐 언론 시민단체 다 반대하고 있고요. 또 국민다수도 많은 우려와 함께 반대 여론이 높은데도 60%가 넘더라고요. 그렇죠. 이런데도 대통령이 지금 지명을 강행하고 있고 또 오늘 청문회 같은 경우는 방송통신위원장 후보로서의 자질과 자격이 전혀 없다. 이분은 지금 많은 의혹들이 오히려 국정조사를 받거나 수사를 받아야 돼요. 할 인물인데 이분이 지금 후보자로 오늘 청문장에 서는데 지금 야당에서 여러 그 증인 요청했지만 지금 증인이 전혀 채택되지도 않았고요. 맞습니다. 이런 청문회는 사실 이 청문회가 과연 효용성이 있을까 이런 걱정이 들 정도로 그리고 국회의원들이 지금 요청한 자료도 지금 충실히 이제 지금 제출을 안 했다는 거 아닙니까? 안 했겠죠, 당연히. 이렇게 국회가 가진 고유 권한도 무시하는 이런 청문회가 일단 뭐 뚜껑은 열어봐야겠지만 참 참담합니다. 이런 후보자를 국회 청문회 절차를 요식행위로 또 전락시키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이 많이 검찰이 듭니다. 그렇게 국회를 모욕하고 짓밟았었는데 압수수색하는. 그런데 나는 이동관이라는 인물이 국회 청문회에 쓴다는 자체가 진짜 오욕인 것 같아요. 국회 입장에서 봤을 그렇죠. 때는. 특히나 지금 뭐 언론인들 특히 현직에 있는 현업인들은 매우 참담할 텐데요. 이런 여러 의혹이 제기됐는데 지금 어떤 조사도 맞습니다.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과거에 이 불법 행위들 같은 경우도 지금 공소시효가 지나서 수사나 이런 조사들이 제대로 안 이루어졌던 거지. 저희가 다 기억을 하시겠지만 그 세월호 참사 당시에 박근혜 정권에서 이정현 홍보수석이라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KBS 보도국장에게 전화해서 맞습니다. 세월호 보도 관련해서 빼라, 마라 이렇게 관여를 했고 그 행위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동관 그 이명박 정권 당시 홍보수석으로서 했던 언론 탄압이나 또는 언론 보도 개입이나 이런 행위들은 이정현 홍보수석 사례에 비추면 응당 사법적 처벌을 받았어야
마땅한 일이죠. 이동관에 비하면 그냥 뭐 조그만 거예요. 전화 한 통에. 근데 이번에 국정원 문건 다 네. 공개됐습니다마는 네. 그걸 봤을 때 이 사람은 수사받아서 법원에 나가야 될 사람 아닙니까? 그렇죠. 이게 지금 재판대에 설 사람이에요. 네, 이렇게 위법과 불법 행위가 수두룩한 인물이 어떻게 방송통신 정책을 관장하는 방송통신위원장 후보로 지명이 될 자격도 없죠. 네. 근데 어떻게 이제 방송통신위원장이 되겠느냐. 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들의 여론, 그다음에 언론계 반대 이런 거 지금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고 강행하겠다는 태세. 그 왜 그러는 겁니까? 그렇게 방통위원장이 대단한 자리예요. 대단하죠. 여러분들이 다 기억하시겠지만 이명박 정권 당시에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이 있었습니다. 종편 만든 사람. 그렇죠. 예. 지금 미디어 생태계를 파괴한 그 주범으로 지목받고 있는 그 종편. 네. 그때 미디어법을 날치기 통과하면서 네. 방송통신위원회에서 관장을 해서 네. 종편을 허가를 보수 신문들에게 내줬고, 네. 네, 결국은 그 종편이 지금도 편파 보도의 대명사로 네. 지목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언론 관련한 미디어 정책을 총괄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특히나 방송통신위원회는 지금 우리나라 공영방송인 KBS, 그다음에 MBC, EBS의 이사선임, 네, 또 사장선임 관련한 권한을 갖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공영방송의 임원에 대한 인사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건 엄청난 영향력이거든요. 시민단체에서는 계속 공영방송의 주인은 저희가 국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실제 국민이고요. 네. 그래서 공영방송의 사장, 이사들의 선임, 인사권도 국민, 시민들의 참여로 하게 하자라는 걸 줄곧 저희도 요구를 해왔는데 네. 이러한 그 법이 개정이 지금 안 돼 와서 이번에도 정권이 교체되자마자 다시 이 각 정당 네. 또 그 대통령 네. 이렇게 정치 권력에 의해서 방송통신위원이 추천이 되고 네. 선임이 되고 또 네. 그 방송통신위원들이 참여하는 위원회가 공영방송의 인사권을 좌지우지하는 이게 또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공영방송을 없애려고 그러는 거예요? 뭐예요? 방통위원장 된 다음에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국민의힘과 정부 여당이 언급하거나 거론한 걸로 하면은요, KBS ETV도 폐지하겠다. 네. 네. 그다음에 MBC 민영화도 필요하다. 네. 예. 그다음에 YTN은 벌써 공기업이 갖고 있는 지분 매각을 추진을 지금 벌써 하고 있습니다. 네. 들어갔고요. 그다음에 잘 아시지만 최근에 KBS와 EBS의 주요 재원 중에 하나인 공적 재원인 수신료. TV 수신료 징수 방식을 일방으로 또 네. 바꿨습니다. 분리고지 하는 고사시키려고 방식으로요. 그러는 거죠, 완전히. 네. 그러니까 이런 일련의 정책을 보면 지금의 공영방송을 축소하거나 무력화시키거나, 네. 네. 그러니까 인사만 장악하겠다를 넘어서서, 글쎄 말이에요. 예, 공영방송의 존립 자체를 흔드는 방향으로 가려고 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좀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종편이라든가 재벌이 지배하고 있는 방송이라든가 언론이 또 활기를 치게 되겠네요, 당연히. 그렇죠. 지금 공영방송이 특히나 윤석열 지금 정부에 대해서 권력 감시를 향한 비판 보도를 네. 그나마 역할을 하더라고요. 하고 있는. 네, MBC 요즘에 보면 많이 하더라고요. 그렇죠. 예. 이제 언론의 본령이 사실은 권력 감시거든요. 네. 정치 권력, 자본 권력, 주요 권력에 대한 감시가 언론의 네. 본령인데 네. 그 역할들을 제대로 우리 언론이 수행하고 있느냐? 지금 몇몇 언론 외에는 맞습니다. 또다시 언론이 권력의 하수인이냐라는 국민들의 많은 비판을 지금 받고 있지 않습니까? 대표적으로 종편이나 보수 언론들의 보도를 보면 네. 지금 정치 권력의 이런 잘못된 행정이나 이런 권력 감시하는 거는커녕 네. 오히려 윤석열 정권을 지금 저희 이
기관지냐, 홍보지냐라고 비판받을 보도들이 지금 횡행하고 있어요. 완전 네트워크 밀착화돼 버렸어요. 아주. 네, 뭐 최근에 저희 민원연에서 모니터 보고서도 냈는데요. 네. 아주 국제망신이었던 잼버리 대회 예. 얼마나 부실하게 운행을 하고 파행 운영하고 그다음에 주요 국가들에서 조기 철수하고 정말 국격을 떨어뜨리는 네. 이런 일이 있었는데 마지막에 그 케이팝 공연으로 네. 예 어찌 이제 네, 예. 마무리를 하고 이렇게 했는데 다음 날 보수 신문들의 일면은 유종의 미를 거뒀다. 네, 어떻게 이게 유종의 미입니까? 지금 잼버리 대회는요, 전 세계적으로 정말 한국의 망신, 이런 망신도 없었다. 그리고 이 부끄러움이 왜 국민들의 목이어야 됩니까? 화장실이 들어온 나라로 낙인 찍고 있어요. 그래서- 원래 화장실 깨끗한 나라네. 네. 전 세계에서도. 이런 일이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왜 이렇게 부실하고 파행 운행이 됐는지 제대로 원인 규명하는 것, 네. 이거 아주 중요한 일인데 그거는 뒷전으로 밀리고 유종의 미를 거뒀다라고 하면서 오히려 위기를 극복했다. 그러면서 지금 윤석열 정부가 마치 대처를 잘한 것처럼 이렇게 포장을 해주고 있거든요. 미화시켜주고 있는. 예. 근데 이런 보도가 횡행을 하고 있는데 네. 그나마 권력감시 역할을 하고 있는 공영방송에 대해서 특히 MBC, KBS, YTN에 대해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예. 그 대통령 후보에 대한 검증 보도를 또 열심히 한 곳이에요. 네. 공교롭게도. 네. 예, 그거에 대한 보복성 아니냐라고 할 정도로 공영방송 자신에게 비판적인 보도를 했던 언론사를 꼭 집어서 다양한 수단의 압력을 지금 압박을 행사하고 있고요. 네. 이게 이명박 정권식의 언론 통제, 언론 탄압과 너무나 유사하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또 하나 이명박 정권 때랑 다른 거는요. 그 방식이 매우 정교하면서 속도가 매우 빠르다는 겁니다. 지금요. 네, 지금 한상혁 방통위원장을 강제 축출한 게 5월 30일이거든요. 5월 30일. 네. 네, 지금 석 달도 안 됐는데, 네. 예, 그 부적격자, 무자격자인 이동관 후보자가 지금 인사청문회를 하고 있고, 네. 그 다음에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이 정현주 전 KBS 사장인데, 이분이 또 이명박 정권 때 강제 KBS 축출됐잖아요. 사장할 때, 그 예. 감사원을 동원을 해서 감사를 하고, 그거를 빌미로 배임 등의 혐의로 해서 강제 축출을 했는데. 정현주 사장이 이후에 재판에서 다 이겼습니다. 네, 무죄가 다 났죠. 무죄가 났는데 돌아가지도 못했고요. 예, 명예는 회복이 됐지만 사실 네. 어떠한 보상도 받지 못하셨는데 네. 지금 이분을 어제 네. 윤석열 대통령이 또 해촉을 제거했어요. 네. 그러니까 그것도 이번에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검사를 해서 업무 추진비 등의 일부 문제가 있었다라는 이유로 네. 일방적으로 또 지금 또 해촉을 했습니다. 네. 이렇게 또 일사천리로 공영방송 3사, KBS, MBC, EBS 지금 이사 지금 강제해임 네. 지금 일사천리로 하고 있습니다. 네. 그것도 여권 추천 방통위원 두 분. 그 두 분이 누구냐면 한 분은 김효재, 김효재 조선일보 그다음- 출신이죠. 네, 한 분은 이상민 두 위원인데요. 지금 야당 추천 김현 위원이 있지만 김현 위원이 절차 이거 위법적이고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을 동의할 수 없다면서 지금 의결에서 계속 네. 박차고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두 여권 춘차 위원들이 KBS 남영진 이사장 해임, 그다음에 방송문화진흥회는 MBC 대주주입니다. 네. 네, 또 권태선 이사장 해임, EBS 정미정 이사 해임 이런 것들 다 지금 일사천리로 의결을 하고 무슨 작전이구만. 네, 완전히. 보궐 이사로 거의 그 일배 이런 그 주장들을 퍼다 날랐던 사람. 네, 그다음에 이제 부적격자로 해촉이 됐던 이런 예전의 인물들을 다시 또 보궐이사로 예, 추천하거나 임명을 또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윤석열 정권이 공영방송의
이사회부터 이제 전면 교체해서 장악하겠다. 이제 그 후에는 공영방송의 사장 등 네, 주요 경영진에 대한 물갈이를 시도할 거라고 그리고 생각합니다. 이제 반대하는 언론인들 다 해직시킬 것이고요. 그렇죠. 저희가 이명박 정권 당시에 YTN, 그다음에 MBC 등에서 수십 명의 언론인들이 양심적 언론인들이 강제로 해직이 되거나 네. 또는 기자 PD들이 무슨 네. 스케이트장을 관리하거나 네 이렇게 전혀 직무와 무관한 곳으로 쫓겨가거나 네. 이런 적이 있었죠. 네. 네 이런 게 또다시 재현되지 아니란 법이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처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굉장히 치밀하고 디테일하게 그리고 중장기 전략을 짜서 하나하나 무슨 작전하듯이 군사작전하듯이요? 예, 진행하고 있는 것 같고 네. 이동관도 원래는 좀 늦게 나타난다. 그랬는데 또 8월 달에 지금 청문회를 하고 네. 뭔가 그 타이밍이라든가 시기 이런 부분들을 아주 치밀하게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일각에서는 뭐 일각에서뿐만 아니라 이제 다수의 인사들이 분석하기로는 이게 내년 총선을 겨냥해서 이러는 거 아니냐. 네. 예, 이 시각이 좀 그것뿐만이 아니라 지배적입니다. 이 극우 보수 정권의 재창출 문제까지 염두에 둔 거 아니냐 그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네. 네. 아무래도 이제 당면한 총선에서 네. 이제, 공영방송의 보도를 지금 여권에 유리하게 가져가려는 게 네. 제일 직접적으로 크지 않느냐. 네. 이제 이렇게 보고 있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언론 장악이 방송뿐만이 아니라 그 언론진흥 사업을 전담하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이라고 있습니다. 네. 여기서는 뭐 언론인 연수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예. 또 정부 광고, 정부 광고 대행이라든지 이런 사업을 하는 기관이 있는데 최근에 이 이사장이 이제 전임 정부 시기에 임명된 표창원, 분인데 아니, 표원수. 네. 근데 이 이사장을 이사 3명이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에서 교체된 이사 3명이 이사장을 해임하자고 해임하자는 안을 냈어요. 조선일보 출신 또 연합뉴스 TV 뭐 조선, 추승호 그다음에 중앙, 그다음에 연합 출신 세 분의 이사가 상임이사가 이사장을 해임하자는 안건을 상정을 했습니다. 예, 그것도 못 봐주겠다 이거예요. 언론문화재단도 못 봐주겠다. 지금 그분도 지금 임기가 2개월밖에 안 남았어요. 그런데 2개월 남았는데. 네. 그러면서 이사회가 열렸는데 이게 상임이사도 있고 비상임이사도 있잖아요. 네. 비상임이사들이 이제 언론단체장들로 구성이 됐는데 이변이 일어났습니다. 그렇더군요. 네, 그 이사회 구조가 아무래도 지금의 그 여권에 유리한 구조다 이렇게 보고 있었는데 비상임 이사들이 2분이 반대하고 2분이 기권을 하면서 과반이 안 돼서 네. 이사장 해임을 못했어요. 언론문화재단까지 2개월 언론재단까지 2개월 남았는데 네, 그것도 못 참고 거기도 무슨 이권이 많이 결탁돼 있나요? 뭐예요? 거기는 이제 정부 광고가 지금 정부 광고가 한 해 매출이 거의 이제 8천억 뭐 이제 1조에 가깝게 정부 광고 매출이 매우 큽니다. 그럼 이제 정부 광고가 신문 등 언론사의 주요 수입이거든요. 그걸 갖고 이제 관리하려고 컨트롤하려고 그러는 거구나. 그것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언론인 연수 등 지원 정책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것도 이제 여권 편향적으로 하겠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그래도 다행히도 제동이 걸려서 이렇게 적법하지 아니한 절차로 이렇게 강행하는 것에 대해서 걸려서 다행인데 그 세 분의 상임 이사가 그 이사장 해임이 부결이 되자 다음 안건이 있는데 그냥 3명이 박차고 나갔어요. 그게 연합뉴스 TV의 추승호하고 누굽니까? 좀 얘기해 주세요. 조선일보 뭐 제가 지금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요. 조선일보 출신, 중앙일보 출신 세 분이 박차고 나갔는데요. 이거는 아니 어떻게 공공기관의 이사라는 분들이 자신의 뜻과 다른 결정이 났다고 다음 안건이 있는데
본인들의 역할을 수행을 해야지 거기를 박차고 나가. 오다가 내렸는데 제대로 못했으니까 면피하려고 그랬겠지. 아니 초등학생들도 학급 회의할 때 그렇게 안 할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거는 뭐 민주주의 원칙도 모르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을 받았는데요. 이렇게 언론, 방송 네. 관련한 기관들을 이제 하나씩 다 지금 또 장악을 하거나 인위적으로 축출하고 교체하거나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 한국 기자협회 회장인가요? 그분이 네. 어제부터 1인 시위에 들어갔던데. 어디서 이런 시위를 하고 계시던가요? 제가 그 인터뷰한 걸 본 것 같은데. 아. 아닌가요? 제가 잘못 봤나? 네, 지금 저희 그 언론계에서 지금 1인 시위는요. 지금 그 TV 수신료 그 분리 예. 고지한 거에 대해서 헌재에 이 시행령 예. 개정반으로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예. 이 시행령을 좀 정지해 달라라는 거를 헌재에 이제 KBS에서 청구를 했는데 그거를 헌재가 합리적으로 판단해서 이제 기각을 해달라. 기각을 인용해달라. 그러니까 지금 현재 분리 고지하는 시행령을 중지하는 거를 인용해달라라는 거를 헌재에 계속 촉구하는 언론 단체들이 지금 매일매일 헌재 앞에서 돌아가면서 그래요? 1인 시위를 하고 그래서 있습니다. 처장님도 바쁘셨구나. 예. 저희도 예. 돌아가면서 제가 1인 궁금한 시위. 건 뭐냐면은 이러한 그 어떤 시기도 겪지 못했던 상황들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네. 완전히 그 반동화 아닙니까? 언론의 반동화를 그렇죠. 가고 민주주의. 있는 반동. 퇴행이죠. 이건 반동입니다. 네. 제가 봤을 땐 퇴행 정도가 아니라 저는 반동이라고 보는데. 그런데 결국은 국민들도 보고 있는데 언론인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 어떻게 언론 노조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싸우느냐, 저는 이게 일차적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야만 네. 국민들도 같이 결합할 거라고 보여져요. 네. 그래서 이제 민주 언론 시민연합에 계시니까 지금 MBC 보도 경향도 최근에 좀 바뀐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어떻게 아니에요? 보고 계시나요? 뭐 MBC 스트레이트인가요? 네. 봤을 때는 그 양평 고속도로 문제에 대해서 김건희, 그다음에 네. 윤석열까지 거론하면서 하고 최근에 오늘 이동관 청문회도 상당히 적극적으로 보도하고 또 이재명 어제 검찰 소환 문제도 이재명이 했던 연설 부분에서 상당히 오랫동안 방송에서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은 걸 제가 알고 있는데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네. 하여튼간에 그런 모습이 있는데 네. 소라님께서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언론인 종사자들 네. 그리고 언론 노조 이들이 어느 정도의 저항과 싸움을 할 것인지 그런 부분이 일차적으로 나와야 네. 그다음에 국민들이 저는 합치할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네. 뭐 시민사회에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고요. 국민들도 네. 아마 예의주시하면서 이게 당사자들이 그렇죠. 언론 탄압을 지금 받고 있고 장악을 당하고 있는 부당한 장악을 당하고 네. 있는 언론인들이 이 정권의 이 부당한 탄압에 어떻게 맞설 것이냐, 네. 어떻게 저항할 것이냐에 네. 관심이 클 것이라고 보는데요. 오늘도 지금 뭐 지난주부터 네. 언론 노조가 앞장서서 언론 시민단체들이 계속 지금 이동관 그 방통위원장 지명 철회, 네. 그다음에 자진 사퇴 계속 촉구하는 네. 기자회견 시위. 계속 총력전을 벌이고 있고요. 오늘도 국회 앞에서 지금 9시 반부터 시작을 했어요. 9시 반 기자회견. 청문회가 있으니까 10시에. 네, 기자회견, 그다음에 또 현업단체 발언, 그리고 저녁 7시에는 시민들까지 또 다 참여하는 촛불 집회가 있네. 촛불 집회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아주 적극적으로 지금 이제 이 의사표현과 투쟁에 네. 나서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이제 개별 그 언론사 같은 경우는 지금 MBC 같은 경우는 방송문화진흥의 대주주에 대해서 지금 방송통신위원회가 감사를 하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들어오고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도 아주 저항을 맞아요. 예, 적극 하고 있고요. 점차 목소리들이 더 모아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제 이명박 정권 당시에 막 언론사를 막 침탈하고 막 물리적으로 침탈하고 이런 행태들이 있었는데 이제 아직 그런 모양새가 나오지는 않아서 이제 국민들이 보고 있을 때 지금 언론인들 너무 조용한 거 아니야? 막 이렇게 좀 생각하실 수도 있을 텐데요. 지금 뭐 YTN 같은 경우는 그 지분 매각에
추진에 지분 매각 네. 하더라도 방송의 공정성, 독립성 지킬 수 있게 음. 안에 여러 제도 장치들도 마련을 하면서 아주 단결이 그 어느 때보다도 높아지고 그래요? 있고 조합원 가입도 늘고 있다고. 정말요? 네. 하여튼 그 제2노조가 있잖아요. 네, 소수노조가 제2노조가 있죠. 거기서는 보수노조. 지금 신난 것 같은데 바뀌기만 해라 뭐 그런. 지금 이번 그 윤석열 정권에서 언론 장악하는 수단으로 이른바 그 보수 노조 또는 보수 단체들을 활용하는 이것도 또 눈에 띄는 방식인데요. 달라진 거네요, 이명박 때하고. 네, 이명박 때도 실제 그런 또 목소리들이 그랬어요. 있긴 했습니다. 네네네. 근데 이번에는 이분들이 더 전면에 나서서 예를 들면 KBS를 10개월 가까이 이제 감사원이 감사를 맞아, 했었죠. 세 차례나 연장하면서 했었죠. 그렇게 털었는데 아무것도 안 나왔죠. 네네. 근데 이런 게 어떻게 되냐면 소수 노조인 보수 노조나 또는 단체에서 국민감사 청구를 해요. 감사원에. 그러면 아주 신속하게 감사원이 받아들여서 감사를 착수를 합니다. 뭐 MBC도 그렇게 했고요. 그러니까 이런 목소리들이 각 지금 방송사마다 보수 노조들이 윤석열 정부의 정부를 지지하면서 지금의 뭐 공영방송이 역할을 잘 못했다, 또 뭐 공정하지 않았고 편향됐다, 뭐 문재인 정부 때 문재인 뭐 또 친민주당 뭐 이런 보도를 했다라는 주장들, 근거 없는 주장들을 하면서 이게 정권하고 이렇게 목소리를 같이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보수단체나 보수노조들이 국민감사 청구하면 그렇게 신속하게 결정해서 감사 착수하고 이러는 걸 보면서 지금 감사원이 이 정치감사가 감사원은 원래 독립성이 생명이잖아요. 그런 게 아니라 정치감사 버려서 거의 청와대 하명 기관처럼 지금 하고 있는데 그게 언론 장악에도 또 이용이 되고 있죠. 거기에 또 목소리를 보태는 이 보수 노조분들이 뭐 성명이나 이런 논평을 보면은요, 이게 같은 언론인이 맞나, 이게 저널리즘 정신이 맞나, 라는 게 이게 저희 정말 그런 주장들이 하고 있습니다. 소장님, 그러니까 공영방송도 자기의 윤석열 정권의 완전히 종속자로 만들겠다는 의도인데요. 완전히 교묘하게 방송할 수 있게. 그러면 사실상 국민의 눈과 귀가 막히는 거고, 그걸 떠나서 국민의 눈과 귀를 완전히 왜곡되게 만들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럼 이게 우리 국민들에게 네. 국민의 생활과 삶에 대한 문제, 정치사회 재반 문제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지 한번 처장님께서 좀 얘기를 해주시면 좋겠어요. 네. 사실 언론이 우리 사회에서 중요한 이유는, 그러니까 사회 곳곳을 감시하는 역할을 언론이 제대로 안 하면 이게 뭐 부정이나 비리나 뭐 이런 것들이 고발이 안 되고 그러는데요. 특히나 정치 권력, 거대한 행정 권력, 그다음에 뭐 국회 같은 입법 권력, 그다음에 검찰 같은 사법 권력, 이거에 대한 이런 권력에 대한 언론의 감시는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언론이 정권에 장악이 돼서 목소리를 못 내고 오히려 친정권적 보도로 국민의 이제 눈과 귀를 가린다면 이제 국민들이 진실을 알 수가 없게 되죠. 그리고 또 이미 알았을 때는 이게 되돌릴 수 없는 불가역적인 이런 상황에서 사실 그런 피해는 고스란히 이제 국민들에게 돌아가거든요. 그래서 이게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 척도는 그 사회의 언론 자유 지수와 병행한다. 이렇게 보듯이 연동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언론 자유가 언론인들을 위한 자유가 아니라 시민을 위한, 국민을 위한 언론이 제 역할을 저널리즘 본령을 다할 수 있는 그 자유, 그 언론 취재의 자유, 그다음에 정치 권력, 자본 권력으로부터의 독립된 그 언론의 독립성, 그다음에 중립성, 공정성, 이게 정말 생명인데 이렇지 않으면 이제 언론이 제대로 보도와 취재를 못하는 것이 제일 큰 피해다. 그리고 그 피해는 누구보다도 국민에게 간다.
저희 그 세월호 참사를 돌아보면은요. 네. 그때 언론들이 어떤 오보를 냈습니까? 전원 구조. 네. 그걸로 인해서 구조 활동이 지연이 됐고요. 네. 우리가 그 어린 학생들의 생명을 수많은 학생들과 시민들의 생명을 잃었지 않습니까? 네. 그때 언론이 제대로 보도하고 구조가 전혀 구조 활동이 안 되고 있다. 네. 빨리 구조 활동에 나서야 되고 총력 구조에 나서야 되고 그 다음에 청와대 등 대통령이 앞장서서 컨트롤 타워 재난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면서 빨리 수습을 해야 된다라는 보도를 했다면 우리가 얼마나 많은 생명을 네. 구할 수 있었겠습니까? 이렇게 생명과 안전에 관한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경제, 뭐 정치, 문화, 사회, 교육, 뭐 국방, 평화 정말 많은 문제에서 언론이 정말 감시 역할을 제대로 해줘야 된다. 네, 처장님께서 조금 전에 그 잼버리 대회를 끝났을 때 조중동이 잘 끝났다, 아주 좋았다. 사실 보도가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죠. 사실상 저는 더 우려스러운 건 사실 보도도 이제는 왜곡 보도로 막 끌려간다. 이런 게 공영방송이 장악되면은 그리고 이동관이가 취임해왔고 언론 기술사니까 동아일보 기자 출신이니까 누구보다도 기자들의 생리와 언론인들 생리를 잘 알 거 아니에요. 또 경험도 있고 그러다 보면 모든 언론이 사실 보도가 아니라 왜곡 보도뿐만이 아니라 완전히 이거는 국민들을 세뇌시키고 우리 사회를 어떻게 이 지경으로 가버려 사실 보도라도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것도 안 하고 있. 그러니까 이 국민들이 이제 이런 얘기를 또 하실 때가 있어요. 시민들이 네. 지금 공영방송 누가 보냐, OTT, 뭐 유튜브 이렇게 보고 있지 않냐 이런 예. 얘기들을 하시는데요. OTT에는 드라마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시사 프로도 있습니다만 네. 공영방송에서 사회적 약자를 위한 시청률이 낮더라도 장애인, 여성, 노인, 그 다음에 지역 소멸, 환경 네. 이러한 거를 다루지 않는다면 어느 언론이 다루겠습니까? 그리고 유튜브에서 많은 뉴스나 정보를 보신다고 생각을 하실 텐데요. 그 유튜브의 1차 소스, 콘텐츠의 맞아요. 2차 소스는요. 언론에서 나와요. 맞습니다. 근데 지금 저희가 공영방송이 사라지거나 또는 제 역할을 못하는 상태에서 사형방송, 종편, 보수 신문만 있다라고 상상을 해보십시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만들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렇죠. 쟤네들이? 그렇게 만들려고 하는 거고요. 사실 보도도 못하게 만들려고 하는 네.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윤석열 정부의 이 지금 언론 장악과 탄압의 방식에 시험대가 있었습니다. 우리 시민들은 지금 잊혀졌을 수도 있는데요. 네. TBS라고. 아, 네, 이게 TBS가 예전에 이제 이름이 교통방송이었죠. 서울시 네. 교통방송. 근데 네. 지금은 독립된 재단으로 네. 서울특별시 미디어 재단 TBS인데요. 네.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이에요. 근데 지금 TBS가 거의 제작 마비 상태인데요. 지난해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이 TBS를 서울시에서 공영방송이니까 이제 공적 재원으로 지원을 하는데 그 지원하는 근거인 조례를 일방 폐지했습니다. 그래서 그 유효기간이 12월 31일까지예요. 올해요. 네. 그리고 서울시에서는 예산을 네. 삭감을 했는데 제작비를 거의 전액 삭감했어요. 그래서 지금 거의 인건비만 주고 있는데 제작비를 삭감하니까 제작을 못해서 진행자나 이런 분들이 지금 많이 나갔고 지금 그 최일구 앵커가 네. 시급 9,600 얼마인가 9,700 얼마를 받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산으로 목을 조르니까 TBS 내부의 구성원들도 TBS 자체도 목소리를 못 내는 거예요. 서울시 의회에서 추경 예산 편성하겠다 이렇게 하다가 이번에 추경 예산도 편성 안 했습니다. 그걸 받고만. 100기를 들지 않았다고 반성문 쓰라고. 그래서 정말 굴욕적인 반성문을 혁신안이라는 이름으로 냈는데도 그걸로 안 된다라고 하면서 지금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시의원들은 지금 TBS 민영화론 지금 주장하고 있어요. 이게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재원으로 돈으로 목을 조르니까 되는구나. 예. 그래서 KBS 수신료 이렇게 하자. 그걸 갖고 KBS에 지금 똑같이 적용해서
수신료인 공적 재원에 이렇게 하고 있다. 그 TBS를 지금 이제 시민들은 그 TBS에 유명했던 진행자들 다 나온 거 아니야? 지금 TBS 뭐해? 막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공영방송을 지키려고 하는 TBS를 지금 지키려고 하는 언론인들이 남아 있습니다. 지금 내부에서 사투를 벌이고 있는데요. 저희 이제 민원연에서 그리고 언론단체 그리고 5개 야당이 힘을 합쳐서 TBS를 다시 제대로 된 공영방송으로 만드는 정말 서울시장이 바뀌어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공영방송으로 만들고자 하는 조례안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 조례안에 서울시민이 25,000명 이상이 서명을 하면은 서울시 의회에 심의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벌이고 있는데요. 9월 26일까지거든요. 그래서 시민들께서 TBS의 사례를 잊지 마시고 TBS가 그냥 무력화되고 문이 닫게 되지 않도록 이렇게 무력화되면 아마 TBS도 어느 자본인지 모르지만 매각하겠다, 민영화하겠다 이렇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시민과 국민들의 소중한 자산인 공영방송이 시장 바뀌었다, 서울시의 권력이 바뀌었다, 대통령 바뀌었다 해서 순간에 자본에 매각되고 다시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일은 있으면 안 된다. 그래서 시민들이 공영방송을 지켜주는 데 나서 주시기를 요청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민원연 홈페이지 오시면은요, 그 주민조례 서명 온라인으로도 간단히 참여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많이 서울시민께서 서명을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민주시민언론연합. 민주언론시민연합. 민주언론시민연합. 네. 그동안에 많은 활동을 하셨고, 네. 우리 언론을 언론을 지켜내고 또 언론이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감시 활동을 많이 한 단체로 알고 있습니다. 네. 거기에 우리 신 처장님이 계시고. 네. 마지막으로 지금 이동관 이제 청문회 해야 되니까 우리 하는 게 아니라 시작할 테니까. 네, 네, 처장님 열시네요. 말씀 듣고 우리 프로그램 정리할까 합니다. 네네. 이동관 후보자는 절대 지명돼서는 안 됩니다. 네, 이렇게 언론 탄압을 일삼고 지금 어떠한 성찰과 반성도 하지 않았고요. 국정원 문건들이 지금 막 속속 다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어떻게 장악을 하고 개입을 하고 탄압을 했는지. 근데 그조차도 그게 일상 업무였다라고 주장하는 분. 그다음에 그분 자녀 학폭 은폐, 무마 의혹도 지금 해소된 게 없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또 재산이 또 일정 기간 또 3배 이상 재산을 불렸고 또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다는 의혹, 그다음에 부동산 투기 의혹, 지금 갖은 의혹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격을 갖추지 않고 부도덕한 인물이 방송통신 정책을 관할하는 방송통신위원장이 돼서는 안 된다 생각합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이러한 사람이 지명되지 않도록, 임명되지 않도록 정말 반대 목소리를 모아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언론현업단체, 그다음 언론시민단체들이 힘을 모아서 윤석열 정권의 언론 장악을 저지하는데 지금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예, 총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좀 많이 지원도 해주시고요, 지지도 해주시고 목소리도 또 보내주시기를. 예. 그리고 언론은 물론 내부에 있는 언론 현업, 그다음에 언론인들, 그다음 언론 시민단체가 1차적으로 나서는 게 맞는데요. 언론의 주인은 사실 국민이고 시청자, 독자입니다. 가장 무서운 힘을 가지신 분들이 따끔하게 정권도 감시해 주시고 또 언론인들과 언론 시민단체가 제 역할을 못할 때는 또 저희도 혼내주시고요. 네, 그러면서 성원도 보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 신미 처장님 참 워낙 바쁘신데 이렇게 어려운 걸음 아침에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말씀 진지하고 정성스러운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네. 다음에도 시간 날 때마다 좀 나오셔서 언론 문제 이런 거 좀 얘기해 주시고 저는 좀 제가 자주 모시고 싶네요. 왜냐하면 이런 얘기를 자꾸만 우리 시청자들이 들어야 언론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같이 공감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도 좀 듭니다. 저는 바쁘시겠지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들 오늘 지금 이동관 청문회 분명히 이제 지금 자료 제출 요구 때문에 아마 시작이 늦어질 것 같은데 보셔야겠죠. 네, 저희들은 오늘
저희들이 사전에 좀 이동관 청문회를 먼저 하자. 그래서 저희가 명진 스님도 모셨고, 네. 그래 명진 스님 나오셔서 또 일갈하셨었어요. 많이 당하셨던 피해를 당하신 예. 진짜 피해 당사자 중에 한 분이시잖아요. 예. 할 말씀이 많으셨을 네. 것 같아요. 네. 조금씩 늦었는데 네. 저희들 오늘 또 이제 18일 날 오늘이죠. 이동관 청문회도 있지만 미국에서 한미일 정상회의가 있습니다. 그 결과 뭐 예상됩니다만 월요일 아침에는 저희들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뤄볼 생각입니다. 뉴스버스 미주 특파원인 이상현 특파원, 그리고 김종대 전 의원의 K1, 그리고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로 지금 연일 싸우고 계시는 석윤열 교수님, 그리고 6개월간의 천주교 정의구현 사재단 집회를 끝내신 우리 송년홍 신부님, 이렇게 네 분을 모시고 8월 21일 월요일 날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그 당시에는 윤석열 검사총장이 정의로운 검사로 국민들도 그렇게 알고 있었죠. 근데 그게 아니었던 거죠. 조심님하고 명수하고 넘어와 우리 팀으로. 양평 쪽 동점이 변경됐던 사실이 최근 확인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주변에 김건희 여사 본인을 비롯해 김 여사의 식구들이 소유한 수천 평의 토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누님 이거는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또 누님이 해명하셔야 됩니다. 동생 진짜 놀랍네. 본 다큐 영화는 리워드 펀딩 후원 방식으로 제작됩니다. 3만원 후원 회원은 시사회 티켓 2장, 5만원 후원 회원은 시사회 티켓 2장과 영화 제작 포토 에세이집을 추가로 드립니다. 서울의 소리 구독 회원 여러분이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한반도 평화를 사수할 역사적 다큐멘터리의 주인공이 되어주십시오.